여러분, 명품 좋아하시나요? 화려하고 트렌디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평소 동경하는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모습에도 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젠 생각을 조금 바꾸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글로벌 명품 회사들의 폭리 및 노동 착취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80만원에 팔리는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가방의 원가가 8만원으로 드러나는 한편, 아르마니의 경우 하청의 재하청을 거쳐 중국 노동자들이 휴일도 없이 하루 14시간 이상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으로 노동을 착취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비용을 아낀 디올 가방은 한 개당 불과 53유로, 우리 돈 약 8만원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원가가 8만원이 아니라 공급가가 8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원가는 8만원보다 더 저렴하다는 얘기인데요. 반면 이 가방, 매장 판매가는 380만원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사실상 로고값만 300만원 이상이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디올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명품들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OEM이라고 불리는 주문자 위탁 생산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공정을 타국에서 진행하고 일부 마감만 현지에서 작업해서 메이드 인 이탈리 또는 메이드 인 프랑스를 달고 나오는 것이죠. 이런 명품 위탁 생산이 처음 조명받은 것은 사실 최근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프라다는 홍콩 증권시장에서 기업 공개를 진행했는데요. 상장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프라다 제품 중 80%가 중국에서 주문자 위탁 생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글로벌 사치품 보고서는 전 세계 명품 브랜드의 60%가 중국의 생산 라인을 부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명품 회사들의 기업화로 미뤄봤을 때 사실상 거의 모든 회사들이 중국 등 제3국의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로 이제 와서 중국에서 만들어진다고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치품 브랜드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LVMH 그룹, 허링그룹과 같은 회사들은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 루마니아 등에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이 같은 제3국으로의 공장 이전은 1990년대에 시작돼 2000년대 후반부터 심화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경영에서 하나의 기업으로서의 효율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루마니아의 한 작은 도시에 자회사이자 작업장인 소마레스트를 세우고 거의 완성된 신발과 구두를 제작해 이탈리아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공장에선 거의 완성된 제품에 밑창을 붙이고 원산지를 메이드 인 이탈리로 표시한 뒤 세계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유럽연합은 2개국 이상에서 제품을 제조한 경우 마지막 공정에서 실체적 변형이 이뤄지고 경제적 정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LVMH그룹은 이 같은 명품의 대량 생산이라는 전략의 성공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산하 브랜드만 해도 70개가 넘는데요. 그야말로 명품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LVMH에는 단지 브랜드가 많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LVMH의 시가총액은 하나로 약 560조가량인데요. 유럽의 모든 상장 회사 중 2위의 규모일 뿐만 아니라 패션 기업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2위인 나이키에 비해서도 그 규모가 2배를 훌쩍 넘습니다. 덕분에 LVMH의 CEO 베르나르 아르노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등과 함께 세계 1위 부자 자리를 놓고 다투는 대부호 반열에 섰습니다. 위 같은 명품의 대량 생산이라는 전략이 대성공한 것입니다. 전기차를 상용화하고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로켓을 개발하는 사람과 의류, 가방, 시계 등 사치재를 유통하는 사람이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를 놓고 다툰다니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합니다. 사실 원가가 저렴하고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과 돈을 추구한다는 사실 자체로 비난받을 수는 없죠. 정말 큰 문제는 바로 원가를 줄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노동력 착취인데요. 이탈리아 검찰에 따르면 디올이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을 휴일도 없이 24시간 착취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계의 안전장치를 제거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한국 사람들 명품 참 좋아합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2022년 1인당 명품 소비액은 325달러, 하나로 약 40만원으로 미국,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에서 살펴봤듯 명품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제작하는 것과 거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품질 논란도 불거지는 등 가품과 뭐가 다르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명품 브랜드들의 가격에는 제조 원가뿐 아니라 그 브랜드들이 쌓아올린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하지만 정말 공방에서 장인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그 과정이 비윤리적이기까지 한 공산품에 과연 명품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게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과도한 명품 사랑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